시작하겠습니다. 자, 83회 광명전자입니다. 회사 광명전자 확인하셨으면 자 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가제입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있죠. 차입금 내역이 나와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대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여금을 2월 5일, 5월 1일에 각각 1억 원씩 지급을 했고요.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대표이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회계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약정이 없을 때는 전액 입금 불산입을 먼저 시켜줘야 돼요. 약정이 없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약정이 없다라고 나와 있을 때는 이자 수익 계산한 거 있잖아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액 입금 불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 미수이자 300만 원이고요. 소득 처분은 유보 발생으로 합니다. 유보 발생. 그리고 나서 입금 산입, 가제입금 인정이자를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제입금 인정이자 금액은 대주주인 대표이사니까 상여 처분이죠. 배당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니까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가제입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제입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에서 들어가셨으면 제일 먼저 가지급금 가수금을 불러갖고 와줘야 되겠죠. 가지입금하고 가수금을 불러갖고 와줘야 돼요. 대신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자율 선택에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확인하시고 자, 회계데이터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책란에 대표이사 성명은 백두산이고요. 계정과목은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 자, 저기번호 1번, 4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4번 눌러주시면 돼요. 거래처는 백두산. 백두산이 없네요. 불러오기 버튼에서 회계전표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자동으로 불러와줘야 되는데 지금 거래처 코드가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급했어요. 지급했으니까는 가지입금 지급한 거, 대여한 거 2번이죠. 2번입니다. 2번 눌러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에 1억 원을 지급했어요. 1억 원. 그 다음에 또 2번 5월 1일이에요. 1억 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러면 가지입금 적수는 490억 원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두 개 합쳐서 576억 원이죠. 가수금은 없다고 그랬고요. 차입금 입력에서 요거 두 건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두 건. 새로 불러오기. 현재 거래처. 전체 거래처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거래처가 아니라 전체 거래처에서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목성은행, 수성은행. 그쵸? 하나은행은 없으니까 하나은행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삭제를 하고요. 목석은행 차입한 거 3월 1일 그쵸? 얼마 차입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2억 원이라고 나와 있죠? 2억 원 나와 있고요. 이자율은 3.5%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700만 원 나오죠? 이자는 700만 원 나와요. 수성은행은 차입한 금액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에요. 2019년 5월 3일에 차입을 했으니까 작년에서 넘어온 거니까 전기 2월이 맞잖아요. 전기 2월이 맞아요. 이자율은 4.5%고요. 그러면 이자는 22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2250만 원. 자, 을지는 찍고 넘어가시면 된다고 그랬죠? 을지는 찍고 넘어가시면은 여기에서 이자율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자율 계산됐죠? 인정이자 값지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제입금 인정이자가 689만 706원이 나와요. 회사 계상액에 이거 입력하시면 안 돼요. 약정이 없을 때는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약정이 없을 때는 회사 계상액에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에 입금 불산입했으니까. 그래서 전체 금액을 세무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등록 찍어서 자, 인정이자 나와 있습니다. 인정이자 대표이사에 대한 거 상여 처분하는 거죠. 금액은 689만 706원입니다. 상여 처분해 주시고요. 여기 입금불산입은 안 떠요. 우리가 숫자겁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미수이자
회사 계상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입금 불산 입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함 기타가 아니라 유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입력 찍어주시고 미수이자 금액은 300만 원 유보 발생입니다. 이렇게 세무조정 2개를 해주셔야 된다.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지입금 직접 입력해 주셨고요. 차입금 전체 거래처 불러와서 하나은행 삭제해 주시고 이자율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은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4번에 회사 계상인란에 이거 입력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약정이 없으니까. 약정이 있으면 300만 원 입력해 줘야 되는 거고요. 약정이 없으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정 2개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약정에 있었다. 여기 약정이 있었다라고 나오면 여기 30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은 조정액이 389만 원만 뜨죠. 389만 원만 떠요. 그러면 조정 등록에서 389만 원만 세무조정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하는 게 아니죠. 세무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고 세무조정을 2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자를 참고해서 대손 충당금 및 대소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 먼저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을 먼저 입력하고서 시작할게요.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여기 있습니다. 7,200만 원 있죠? 7,200만 원을 먼저 입력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200. 자, 대소금 조정부터 해야 되니까 대소금 조정 찾아볼게요. 대손 발생 내역을 보시면은 1월 10날 못 받은 게 있어요. 1월 10날 외상 매출금 못 받은 게 있죠. 108번의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입니다. 면책 결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면책 결정. 법원 면책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없어요. 없으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면책 결정. 네. 금액은 얼마냐면 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법원에서 갚지 말라고 한 거니까 나는 못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2,200만 원. 두 번째는 4월 8일 날짜입니다. 4월 8일 날짜고요. 예전 주주인 권승준 씨가 사망을 해서 대금 1,500만 원이 대손이 확정됐습니다. 특수관계자는 아니라고 나와 있고요. 대여금을 못 받았는데 대여금이 여기 왔더니 장기대여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장기대여금 나와 있습니다. 개정 과목은 장기대여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에피2번 장기대여금. 기타 채권이죠. 대여금이 3번이 기타 채권이네요. 3번 기타 채권이고요. 대손 사유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3번에 있어요. 3번에 사망 눌러주시면 되고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사망으로 인해서 못 받은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0월 4일 날짜 바드럼 2,500만 원이 부도로 발생됐다고 나와 있어요. 10월 4일 날짜 개정 과목은 바드럼 110번의 바드럼이고요. 매출 채권입니다. 5번의 부도 6개월 경과인데 금액은 2,500만 원이고요. 부도 6개월 경과가 안 됐잖아요. 10, 11, 12개월이니까 3개월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인액란에 2,5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부인액란에 2,500 입력했죠. 그래서 대손금 조정했고요. 채권 잔액은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있습니다. 대손 관련 기말 채권 잔액이 외상매출금. 자 108번에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은 9억 2,700 37만 3천 원이고요. 바드럼 110번 그러면은 2,500만 원이 부인액이 여기 부인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금액은 1억 7,200만 원. 그러면 토탈 채권 잔액은 11억 2,437만 3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빨간 3번에 1번으로 와서 기본율 1%입니다. 그러면 한도는 1,124만 3,730원 나와 있는데 회사에서 얼마를 했느냐면 단기 예상액이 여기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 계정 대변의 대손 상각비 2,532만 8천 원 있죠. 얘가 단기 계상액이 되는 거죠. 2,532만 8천 원입니다. 보충액은 자 기초가 7,200이 있었는데 6,200만 원 써먹었죠. 여기 27번에서 6,200만 원 써먹고 남은 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보충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한도 초과는 2,400만 원 또는 2,400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 10번 충당금 부인 누계 작년에 부인당한 거 여기 보시면은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의뢰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325만 원이 존재한다. 마지막에 입력하는 거예요. 1,325만 원을 마지막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정 등록 찍어 주시면 자, 대손금 부인액이 나와 있어요. 대손금 부인액. 금액은 2,500 유보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2,400 84,270원 유보 발생. 과다 환입액은 전기 거잖아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입니다. 1,325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해라.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일단 불러오기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불러오기. yes. 자, 그러면 수익금액이 상품 매출액이 8억 3천, 제품 매출액이 13억 9천인데 특수관계자 매출이 2억 원이 있어요. 그럼 특수관계인란에 2억 원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금액을 합계란에 토탈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토탈 금액이 20, 여기다 8억 3천만 원을 더해주시면은 8억 3천만 원 더해주시면은 2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다 더해주시면 22억 2천만 원.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이 일반 수익 금액으로 가는 거죠. 두 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개 뒤에서 합계란에 써주시고 특수관계인만의 간의 거래 금액 써주시고 나머지 금액이 일반 수익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장부상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판관비부터 보시면은 1만 원 이하는 없어요. 1만 원 초과가 2천만 원인데 그죠? 법인카드 쓴 게 2천만 원이고 개인카드 쓴 게 100만 원. 카드미 사용으로 가 있어야 되겠죠? 토탈 2,100만 원 중에 2,100만 원 중에 100만 원 카드미 사용에 저절로 가 있습니다. 고칠 거 하나도 없네요. 500번대 접대비는 법인카드 쓴 게 얼마입니까? 1만 원이 없어요. 법인카드 쓴 게 3천, 개인카드 쓴 게 400, 토탈 3,400 중에 400이 카드미 사용이죠. 3,400 중에 400이 카드미 사용. 역시 고칠 거 없습니다. 판관비 중에는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결제한 금액이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 300만 원이 사적 경비란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300만 원 사적 경비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1,850만 원. 네, 요렇게 고쳐지죠. 위와는 별도로 판매거래처 경조사비 50만 원을 현금 지출하고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였다. 여기 50만 원 카드미 사용이잖아요. 기준 경비,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은 20만 원 초과 경조사비를 뜻하는 거죠. 50만 원 자동으로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고칠 거 없어요. 요거 300만 원만 입력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고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조정 등록 찍어서 사적 경비 있어요. 그렇죠? 사적 경비, 개인적 경비죠? 300만 원 상여 처분해 주시면 되고요. 카드미 사용이 있어요. 카드미 사용은 550만 원입니다. 550만 원 기타 사외출이고 한도 초과가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는 488만 원. 역시 마찬가지 기타 사외출입니다. 수익 금액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사적 경비 쓴 것만 입력을 해 주시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저장.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완성을 해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법인세는 무조건 송금불산 입당하는 거잖아요. 법인세는 무조건 송금불산 입당합니다. 금액은 1,350만 원, 기타 사외출이에요. 퇴직급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으로서 규정 없이 지급한 금액이다. 임원 퇴직금 한도액이 3,500인데 4천만 원, 500만 원 한도 초과됐죠?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입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500만 원 상여 처분해 주시면 되고요. 감가상각비 범위액이 700인데 500만 원밖에 안 했죠? 여러분, 얘가 승용차가 아니라 기계장치면은 세무조정 없어요. 적게 한 거는 세무조정 없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강제상각이에요. 강제상각이라는 말이 뭐냐면 적게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로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기계장치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세무조정이 없어요. 적게 했을 때는. 그런데 승용차만 강제상각이기 때문에 적게 했을 때는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가상각비. 근데 없어요. 그죠? 승용차에 관련된 감가상각비. 아, 여기 있네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송금 추인액을 송금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함. 유보 감소니까 안 되겠네요. 직접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입력. 요 승용차 관련된 거 직접 입력 찍어주시고요. 승용차 감가상각비. 네, 금액은 200만원 적게 했어요. 1번의 유보 발생입니다. 자, 지급임차료 전액 대피해서 사택에 지출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급임차료 금액은 700만원이고요. 대피해서 개인적인 거죠. 여기가 아니죠. 송금불산입이니까 이쪽입니다. 지급임차료 왼쪽에다가 금액은 700만원이고 상여 처분해 주시면 돼요. 대피해서 개인적인 거니까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부를 작성을 해라.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 이용하도록 하고 세무조정은 생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생략해라. 자, 법인조정 2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기존에 입력된 내용은 모두 삭제를 합니다. 기존에 입력된 내용은 모두 삭제를 하시고요. 요 내용만 갖고 작성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전기말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 500만원 있죠? 여기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입니다. 직접 입력을 찍어주셔야 돼요. 직접 입력 찍어주시고요.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은 500만원이 있었어요. 이거 올해 무조건 송금 산입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 송금부 산입은 올해는 무조건 송금 산입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500만원 이렇게 해서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세무조정은 생략한다고 그랬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말에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 송금부 산입 당했던 거 올해는 무조건 송금 산입이니까는 감소란을 써주시면 되고요. 선급비용이 또 1000만원 송금부 산입 당한 게 있어요. 선급비용 직접 입력 찍어주시고 선급비용입니다. 금액은 1000만원. 이 선급비용은 밑에 자료를 봤더니 전액 단기분해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작년에 송금부 산입이니까 올해는 송금 산입 유보 감소. 모두 유보 감소해서 없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작년에 송금부 산입 유보 발생이니까 올해는 송금 산입 유보 감소죠. 그러니까 감소란에. 자, 세 번째 재고자산 평가감이 있어요. 재고자산 평가감 금액은 작년에 입금 산입했던 거란 말이에요. 재고자산 평가감은 전년도에 입금 산입했던 겁니다. 입금 산입 500만원. 당해년도에 다 처분했으면 모두 처분했으면 올해 작년에 입금 산입 유보 발생이니까 올해는 입금 불산입 유보 감소 이렇게 다 없어지는 거죠. 올해는 다 없어졌습니다. 단기 말에는 재고자산 평가감이 발생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단기 일단은 요거 다 해줬습니다.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 송금부 산입 당한 거 올해 유보 감소. 선급비용도 역시 마찬가지 작년에 송금부 산입 유보 발생 올해 유보 감소. 재고자산 평가감 작년에 입금 산입이었었다고 그랬잖아요. 입금 산입 유보 발생이니까 올해는 유보 감소. 자, 단기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 300만원 유보 발생이니까 증가란에 300만원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선급비용 정리해줬죠. 선급비용 정리해줬고 재고자산도 모두 파는 거 정리해줬습니다. 단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000만원이 발생하였다.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예요.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은 1000만원이 발생을 하였다. 기초가 아니죠. 단기 발생한 거니까 증가란에 1000만원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증가란에 1000만원이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상 자본 변동 내용은 재무에게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을 작성을 했으면 이걸 갑에 반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합계가 2천만원, 1,300만원, 1,300만원 있는 게 갑에 반영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의 합계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만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잔액주에 뭐 굳이 재무상태표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잔액주에 눌러서 제일 첫 번째를 자본금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본금 엔터 엔터. 자, 그럼 자본금이 기초가 3억 원이 있었죠? 자본금이 기초가 3억 원이 있었어요. 증가 감소 없습니다. 그러면 기초란에 3억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본금 3억 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자, 잔액주에 다시 눌러서 331의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이 252만원. 역시 마찬가지. 주식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이잖아요. 252만원. 변동이 없어요. 252만원. 변동이 없고요. 자, 다시 잔액주에 눌러서 331.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300017에서 381로 증가했죠. 요거는 뭐냐면, 이게 결산 붕괴를 하면은 요게 없어졌다가 다시 요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요렇게 가리고서, 네, 가리고서 보겠습니다. 381516, 381516, 243, 마이너스 기초, 300-017-008. 증가된 금액이 81499235예요. 81499235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메모하시고요. 기초 메모하시고 증가금액 메모하셨으면 자, 2월 이익여금이에요. 이익여금. 여기다가 기초란에 300-017-008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증가란에 81499235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331. 그러면은 여기 이익여금이, 여기 봐요. 이익여금이 300-017-008에서 381-516-243 이렇게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증가 감소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빼서 기초와 기말의 차액만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본 조정은 없고요. 자본 조정은 없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50만 원이 또 생겨서 150이 됐네요. 평가 손실이 기타 포괄 손익이니까는 100만 원입니다. 왜 마이너스를 붙이냐고요? 손실이니까. 50만 원 증가했잖아요. 50만 원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도 50만 원. 그래야 150만 원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보여드릴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상이잖아요. 마이너스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 증가해서 150이 됐으니까 얘는 손실이니까 마이너스 자를 붙여서 이렇게 옮겨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자 붙여서 옮겨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네. 자료에 나와 있는 건 다 입력했습니다. 이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값 작성을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